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쌍용 토레스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쌍용 자동차 토레스 참 사연 많고 할 말이 많은 브랜드고 자동차죠. 법정관리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신차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집념, 높이 살만하고요. 그래서 내놓은 옥동자가 바로 토레스입니다. 자, 디자인이 일단 잘 빠졌죠. 잘 나왔습니다. 아주 캐릭터가 강한 디자인인데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어떤 정통 SUV의 계보를 잇는 쌍용차의 DNA를 잘 담아 놓은 그런 모습이죠. 버티컬 타입의 전면 모습 상당히 강한 느낌을 주고요. 이런 그 LED 헤드램프의 라인도 이 차의 캐릭터 라인으로 충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스터마이징 용품들을 충분히 10분 활용하고 있죠. 각자의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옆에 보면 옆에 발판 저쪽에 사이드박스도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가지 캠핑 용품들, 차박 용품들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좀 더 강한 개성을 연출하는 나만의 자동차로 만들기에도 충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안에서 아주 큰 화제를 몰고 있죠. 최근에 토레스 계약이 아주 쇄도하고 있는데요. 4만 대가 넘었다는 소식을 엊그저께 들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많아지고 있겠죠. 쌍용차 전체의 내수 생산량을 토레스 한 대가 지금 거의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무엇이 그렇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을까? 저는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쌍용차를 응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꼽아봅니다. 힘든 순간을 지내는 쌍용차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가격,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을 쌍용차가 제시하고 있죠. 소비자들의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공격적인 가격 제시하고 있는데요. T5와 T7 두 개의 트림이 있는데 아래급 T5는 2,74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7 3,020만 원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경쟁력이 아주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런 멋지게 생긴 디자인이 또한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자, 그래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이죠. 배기량은 줄였지만, 배기량은 작지만 큰 힘을 내는 그런 엔진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배기량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17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신사가 제공하는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을 완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승차인 경우에는 4WD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정감에서 좀 더 우수하고 특히나 오프로드 주행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스파르탄 타입의 정통 SUV의 혈통을 잇는 쌍용차가 내놓은 최신작 토레스인데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쌍용 자동차의 최신작 토레스입니다. 자, 토레스의 인테리어 키워드는 슬림 앤 와이드, 그리고 버튼리스 디지털 패널입니다. 옆으로 아주 넓은 그런 느낌이 들죠. 차폭이 넓어서 차창을 몸을 많이 기울여야지 옆 차창에 손이 가 닿을 정도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버튼이 없습니다. 비상등만 남겨놓고 모든 버튼을 싹 뺐죠. 견고한 가로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죠. 차분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 적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먼저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해서 우측에 이런 시계와 나침판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 컬러가 조금 푸르딩딩한 느낌이 나네요. 화면의 색감이 좀 어색합니다. 인포콘, 쌍용 자동차가 자랑하는 이런 인포콘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디니 뮤직 로그인해서 음악, 팟빵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홈, 집에 있는 전자기와 스마트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포콘 앱을 통해서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키고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끄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뉴스 틀어줘.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나와야지. 교섭단체 대표 오늘 날씨 현재 문산읍은 흐리고 기온은 23도. 교대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아주 심플하게 단 2변 명령으로 목적지가 설정이 됐습니다. 대단하고요. FM 97.3. 그건 잘 모르겠네요. 주파수 설정을 못합니다. FM 라디오.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디오. 요청하신 기능을 실행합니다. 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FM 97.3은 못한다. FM 라디오는 못한다. 근데 라디오 하니까 되고요. 그러니까 음성 명령의 폭이, 인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듯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명령어 인식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 정도가 어딘가요? 만족할 만한 기능이지만 좀 더 보완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죠. 아휴, 쌍용차 시승할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해져서 좀 심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인포콘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화 공조 한번 볼까요? 공조 풍향 온도 조절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에어컨 건조, 에어컨을 사용하고 시동을 끄고 내리게 되면 에어컨이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됩니다. 습기가 차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시동을 끈 후에도 에어컨을 건조시킬 수 있는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 환기, 외기 순환, 습기 제거, 터널 진입 제어. 터널 진입할 때는 외기 순환을 내기 순환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고요. 실내 조명, 기본 색상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색상, 실내 무드 조명 설정을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왼쪽에 터치 버튼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아래 또 하나의 터치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죠. 공조 장치들 주로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화면은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처음에 운전할 때 좀 찾았는데요. 여기 터치 스크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여기서 누르는데 반응은 계기판에서 하죠. 어쨌든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은 뭔가 좀 불편합니다. 자, 이 버튼 누르면 트렁크를 열어줍니다. 전동식이죠.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를 닫아줍니다. 이런 운전석에서도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화면 아래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IC는 6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수납 공간, 이 안에 12V 전원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공기 정화기가 여기 들어와 있죠. 실내 공기질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공기 정화기죠, 일종의.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면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를 일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약간 찌그러진 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은 또 하나, 둘, 2.5회전 하고 있고요. 2.5회전 정도면 이 차 사이즈에 딱 좋은 정도의 락트락 주행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 변속하는 패들 시프트고요. 왼쪽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 시프트 업. 자, 왼쪽에 음성 명령 버튼을 비롯한 볼륨,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 왼쪽에 들어와 있고요. 기타 나머지 주행 보조 장치들 조절하는 버튼은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트림 미터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토 스탑, 엔진이 스탑된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포콘, 타이어 공기압,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연비, 주행 거리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차선 유지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이고요. 내비게이션 연동한 길 안내, 주행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전방 안전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스피드 리미트,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안전 속도 제어, 앞차 출발 경고,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거리 경고 등의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축방 안전보조가 있죠. 후축방 경고 및 충돌 보조, 후축방 접근 경고 및 충돌 보조, 안전하차 경고. 자, 이런 주행보조 기능, 결국은 차의 앞, 뒤, 좌우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들,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여차하면 조향에 개입하고 제동에 개입하면서 차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비가 오거나 야간 운전, 이렇게 시야가 제한적일 때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보조 기능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도어 포켓에 보면 긴급 군안 용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칼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전띠를 자를 수도 있고요. 이 뾰족한 부분을 통해서 이 차창을 깨서 탈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훨씬 여유가 남죠. 2개 반은 들어가겠습니다. 머리 위 공간도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로 넓은 머리 위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어떤 공간이 주는 압박감에서는 완전히 해방됐다 라고 보이네요. 차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실내 공간은 상당히 여유 있게 확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 반갑습니다. 자, 차창은 버튼 한 번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햇볕 가리개 준비되어 있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도어 트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2개의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네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거의 풀플랫이 되죠. 여기 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풀플랫이 되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용차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 용품으로 이 위에 깔 수 있는 매트도 제공하고 있죠. 물론 돈 주고 사야 됩니다만, 그런 그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이용을 하면서 차박, 캠핑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나만의 자동차 생활, 나만의 카라이프를 좀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넓으면 또한 적재 공간이 넓어져서 화물을 운반하는데도 어느 정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터널이 또 있죠. 센터 터널,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살짝 솟아 있는데 공간에 제약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앉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 거고요. 머리 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뒷좌석 가운데 좌석도 충분히 앉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이로로 갑니다. 자, 쭉 가속을 하고 자이로에 올라섰습니다. 날씨 흐리고요. 외기온도 22도, 무더위는 한풀 꺾인 날씨입니다. 위기의 쌍용차, 존폐가 갈리는 시점에서도 신차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새 주인을 찾는 와중에 새 차를 내놓은 거죠. 쉽지 않았을 텐데 우여곡절도 많았을 테고요. 그 반향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레스가 어쩌면 쌍용차를 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그렇게 거칠지 않게 지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에 앉은 느낌이 SUV여서 좀 껑충할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 밑으로 쭉 들어가 있는, 푹 안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는 높지만 시트 포지션은 낮은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실내 들어 앉을 때 도어를 열고 엉덩이를 딱 돌려서 앉으면 딱 앉기 편한 위치에 시트가 있어요. 자, 1.5 가솔린 터보 엔진 17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합니다. 제법 빠른 속도까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아무래도 좀 들리죠. 1.5 배기량으로 이게 가능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힘은 야무지게 끌어모아서 쓰고 있다 싶고요. 노면 굴곡을 따라서 슬쩍슬쩍 흔들리는 느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요, 네 바퀴가 구동을 하죠. 그만큼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의 느낌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차체가 높은 SUV여서 세단만큼의 아주 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SUV 치고는 비교적 안정된 그런 느낌을 고속주행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해보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했고요. 속도는 좀 더 설정한 속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구간 단속 구간에 속도가 좀 오버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가 본데요. 자, 시속 90에 맞추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굽어가는 길인데요, 차선 이탈 방지를 넘어서 차로 중앙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자,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도 오른쪽으로 차선을 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고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하고 있고요. 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그리고 시속 100에서 한번 속도를 체크해 봅니다. 자, 6단이고요. 6단에서 RPM 2000 정도, 1900 정도 되죠. 2000에 살짝 못 미치는데요. 5, 4, 3단까지 내려가고 3단 4800 가량 커버를 하죠. 2단은 안 내려가고요. 3단 4800, 6단 1900 구간에서 시속 100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죠. 작은 배기량을 사용하니까 엔진 회전수를 좀 높여야 시속 100km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RPM이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이게 사륜구동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아이들 스톱 기능, 엔진 오토 스톱 기능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있고, 사륜구동은 선택사항입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포함하는 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딥 컨트롤입니다. 에어백 모두 8개인데요. 이쪽에 이제 중앙에 에어백 들어와 있죠. 파사이드 에어백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두 8개의 에어백이 들어와 있어서 제 기본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흡차음제, 방음제, MVH 대책도 충실하게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 들립니다. 엔진 사운드, 킥다운을 하면 좀 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들리는 듯 마는 듯 아주 작은 정도의 소리로 엔진 소리가 들리고요. 가속 페달은 킥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이 한 번 더 밟히는 거죠. 쭉 밟혀서 바닥에 왔나 싶을 때 한 번 더 밟으면 좀 더 내려갑니다. 킥다운 버튼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가속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거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엔진 사운드도 좀 더 세지고 힘도 좀 더 세지는 느낌입니다. 쭉쭉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구간이 아닌데 차체의 흔들림이 비교적 덜하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부분이 좀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데 차체 흔들림, 롤과 피치를 잘 제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향,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조향 반응인데요, 경쾌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차체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조향을 하게 되면.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고, 자, 시속 100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비상등이 깜빡이고 강한 제동을 했는데 앞차 쪽은 완강하게 버티면서
좀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기대 이상의 제동 성능이지 싶고요. 이 차는 또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죠. 1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충돌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약 10초간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밟지 않아도. 그래서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너링 들어갑니다. 45 시리즈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앞에 맥퍼슨, 뒤에 멀티링크,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차체가 살짝 높은 SUV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자, 네 바퀴가 딱 구동력을 유지하면서 앞뒤 바퀴가 이제 구동하는 것 느낄 수 있고요. 차체가 그렇게 심하게 기울어지는 느낌이 없죠. 빠르게 들어와서 좀 강하게 턴을 하는데, 높이가 있는 SUV임에도 그렇게 심하게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중간에 살짝 조금 더 가속을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운전자로서는 큰 불안감이 없는 그런 코너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고요. 뭐 필요할 때 좀 다이나믹한 운전을 시도해도 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네요. 토레스 아주 시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가격을 워낙 잘 내놨죠. 쌍용 자동차가 소비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열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 트림 T5와 T7 트림이 있는데요. T5가 2,740만원, T7은 3,020만원에 기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일 테고요. 특히나 가격과 관련해서는 쉐보레와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코녹스도 곧 올리겠습니다만 좀 공감하기 힘들 정도의 가격 정책, 경쟁 모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쟁 모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데 비해서 토레스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토레스와 이코녹스가 이렇게 대비되는 면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레스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디자인이 워낙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쌍용차 하면 늘 코란도와 무쏘, 아주 대표적인 아이코닉한 모델인데요. 그런 정통 오프로드를 만드는 브랜드로서의 쌍용차 입지가 상당히 견고했죠. 국내에서 쌍용차 하면 정통 오프로더 코란도와 무쏘를 만들었던 메이커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딱 멋있다, 정통 오프로드답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쌍용차를 바라보는 애잔한 눈길, 애정, 좀 안됐다,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겠죠.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 주인을 찾아서 전전해야 하는 운명, 늘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차가 나왔을 때 그러면 힘을 좀 모아줘야지, 응원해줘야지, 이왕이면 쌍용차 사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아주 멋진 디자인, 응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쌍용차의 토레스에 대한 아주 높은 계약률, 높은 열기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레스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싶습니다. SUV이지만 준중형 SUV이지만 공간 아주 충분하고요. 특히 골프백 4개와 보스톤백 4개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 매력 있는 포인트로 다가올 테고요. 가격 아주 최고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이렇게 싸게 팔아서 남는 게 없어서 또 쌍용차의 위기가 더 심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가격이니까요.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이 팔리면 어쨌든 좋은 거겠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무래도 엔진 배경이 작죠. 1.5L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해서 힘을 받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10초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55km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2차 공인복합 연비는 사륜구동 기준 리터당 10.2km로 인증받았습니다.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직접 달려가면서 측정해 보도록 하죠. 네, 자유로에서 이제 행주대교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연비 리터당 17.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대교 남단 이수균차로 진출로 연비 리터당 17.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리터당 15.6 기록을 했고요.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2죠. 공인복합 연비 대비 약 50% 정도 개선된 연비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레스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하면 이렇게 좋은 연비 만날 수가 있을 테고요. 아마도 주행 모드에 에코 모드가 있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노말 모드로 이런 연비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단도직입입니다. 모든 버튼을 없애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좀 너무 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 터치스크린에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는 구간이 너무 작아서 조심해서 정확하게 누르기 위해서 좀 조심히 눌러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우던지 아예 버튼 하나를 별도로 밖으로 꺼내든지 해서 좀 편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는 윈터, 노말, 스포츠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코 모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노말 모드를 에코 모드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에코 모드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옆에 발판은 크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옆 발판이라는 게 원래 차고가 높을 때 올라가기 편하게 차에 오르내리기 쉽게 하라고 발판이 있는 건데요. 일종의 계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차는 그렇게 시트도 높지 않고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릴 때 그냥 바로 지면에 발이 닿을 정도로 편하게 쉽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옆발판 필요할까 싶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용품으로 제공되는 부분이지만 글쎄요, 옆발판 없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또한 이런 옆발판은 오프로드, 거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에는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비용 들여서 옆발판 달아서 오르내릴 때 걸리적거리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옆발판 선택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아주 디자인은 멋지고 가격은 놀랍고 성능은 무난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쌍용 토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쌍용 자동차 하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짠하고 애잔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개인적인 느낌, 감정과는 별개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차를 봐도 상당히 우수한 차다, 완성도가 높은 차다 라는 판단이 드네요. 주말 레저용으로 그리고 주중에는 출퇴근용으로 탈만한 적당한 SUV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토레스 반드시 눈여겨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지금 주문을 해도 좀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주문이 밀려 있어서 올해 안에 차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 가격, 성능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토레스. 결국은 정통 SUV를 만들어 온 쌍용차의 노하우, 기술, 그리고 정성,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역작, 바로 토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레스의 탄생이 반갑고요. 또한 그렇게 어렵게 탄생한 토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